디지털 공간을 마치 현실처럼 체험할 수 있는 VR.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손꼽히며 게임과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관광과 교육, 그리고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구현해내는 상상력의 세계. 이제 공간을 넘어 어디든 갈 수 있는 VR이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합니다. 놀라움으로 가득한 VR의 세계. 끊임없는 기술 발전을 통해 시각은 물론 청각과 촉각까지 진짜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최근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메타버스에 힘입어 또 한 번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VR, AR,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가상 융합 기술이라고 하고 뭐 확장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한데 보통 VR이라는 어떤 그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응용되는 분야가 있는데 가장 그 응용이 잘 되는 분야는 교육과 훈련 분야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존 교육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교육이나 훈련 분야에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소방서 훈련이라든지 이건 정말로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분야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그렇죠? 이 의료 분야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환경에 의해서 많이 응용이 되겠죠. 즐거움을 주는 오락적 요소가 강했던 VR은 이제 새로운 분야와 손잡으면서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용 VR인데요. 과연 우리나라 의료용 VR은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수많은 환자를 돕는 따뜻한 테크놀로지. 의료 기술로 거듭난 VR을 만나봅니다. 실감나는 가상현실 체험. 보통 VR 하면 게임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화해온 VR은 교육과 미디어, 그리고 여행 등 우리 생활 전반에 포진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남이 제한되자 VR은 일상을 즐기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의료용으로 개발된 VR은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있는데요. VR이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VR 콘텐츠 서비스는 단순히 VR 기술을 개발해서 보여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VR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기존에 체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몰입감 높은 체험, 트레이닝, 교육 등을 제공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용이라든지 교육용 VR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들은 실제로 그 VR AR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예를 들어서 영유아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혹은 그들의 체험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이 되어지고 디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체험 시나리오를 잘 만드는 상태에서 사용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검증하는 것들이 가장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 중인 VR 기술과 콘텐츠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의료 분야. 트라우마 치료는 물론 수술과 재활까지 의료 전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VR 콘텐츠는
일반적인 컴퓨터라든지 어떤 모바일을 통해서 체험하거나 교육받는 콘텐츠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 가상 공간을 그대로 연출을 하여서 이용자들이 걸어 다닌다든지 실제로 물건을 집어본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주 장점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필요한 영유아라든지 장애인 또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VR, AR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꼭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어떤 또는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제약 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을 잘 기획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체험 시나리오, 그리고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과 꾸준한 검증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VR의 역사는 20년 전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최신 기술을 탑재한 의료용 VR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상현실 세계에 빠져 새로운 즐거움을 체험하는데요. 광주 에이스페어는 2006년에 시작한 국내 최대의 국제 콘텐츠 종합 전시회로 올해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끈 분야 중 하나는 역시 건강과 밀접한 의료 쪽입니다. 과연 어떤 VR 기술과 콘텐츠가 선보였을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예전에부터 이제 뇌졸중이나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졸중이나 아니면 치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 기능하고 움직이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곳에 중년층부터 노년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재활치료용 VR을 체험하기 위해서인데요. 2017년부터 의료용 VR 시장에 뛰어든 이 기업은 재활치료용 VR 기술을 연구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할게요. 특히 치매와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 재활치료를 돕는 의료용 VR을 개발해 그 효과를 입증받았는데요. 부천시 보건소에서는 이를 활용해 경증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 장애자의 재활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과연 VR 재활치료를 받은 분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희가 올해 4월부터 그 소사 치매 안심 센터에 이제 설치 운영을 해서 지금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VR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6가지 콘텐츠를 이용해서 지금 그 정상인, 그다음에 경증, 인지 저하, 그다음에 또 경증 치매 어르신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만 계시다가 또 이렇게 나오시는 것까지도 힘든데 그 새로운 이 VR 체험을 하시고 너무 신기해하시고 또 이 몰입도가 아주 높고요. 그다음에 또 움직이지 않던 그 팔의 그 활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넓어지면서 신체 활동까지 겸해지는 아주 몇 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가동 범위는 물론 좋아졌고 그리고 이분들이 진압력 그 분석 결과가 아주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울감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지 재활, 그다음에 신체 활동, 그 집중도, 몰입도 이런 게 다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 대상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VR 재활 훈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활이라는 것은 치료의 기전이 그 동기력을 동기력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재활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력을 일으키는 데서 가상현실이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그 동기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현실은 재활에서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기력의 이제 기전이라고 하면 재밌는 거, 신기한 거, 이런 것은 사실 정상인들도 재밌고 신기하면 더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환자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재활 훈련을, 지루할 수 있는 재활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현실은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재활 환자들이 다 반복적인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재활 환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그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되는 환자는 뇌 손상 쪽 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VR 재활 훈련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필요한데요. 신체 재활은 물론 심리 회복까지 도우며 중증 치료에 따른 여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료와 힐링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데요.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어린이 환자. 이들의 재활을 도와 건강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성인도 다 마찬가지기는 하는데, 이제 성인과 아동에서의 그 공통적인 후유증이라고 한다면, 이제 뇌손상 환자들에서 중증인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인지 기능이 손상된 경우들이 같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운동 기능이 마비되는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증 수술 후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 특히 초기에 중환자실에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극들을 다 받지를 못하고, 그 경험은 이제 보는 경험이나 뭐 만지는 경험도 있지만 내가 움직이면서 그 내 몸을 쓰는 것도 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물론 몸도 기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상당히 많은 부분 인지 기능까지 합쳐져서 그리고 정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세까지 다 같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심리적인 케어를 해줘야만 합니다. 광주 에이스 페어에서 어린이 관람객의 높은 호응이 이어졌던 VR 콘텐츠는 마인드 힐링을 위한 완전 몰입형 VR 커뮤니케이션 체험. 중증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했지만 누구나 해도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재밌었어요. 운동이 될 것 같은데. 마인드 힐링 콘텐츠는 VR이 가진 대표적인 단점을 보완하여 어린이들이 더욱더 재미있게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과연 기존의 VR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저희가 마인드 힐링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VR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지러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끼고 있으면은 어지럽고, 또한 이동이 있으면은 어지러운 그런 문제점을 VR 콘텐츠들이 모두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환자들이 그러니까는 가상의 환경을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더라도, 그러니까는 멀미 현상이나 이런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힐링 VR 콘텐츠는 장점이 어린이 환자들은 그러니까는 오랜 기간 동안 입원을 하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많이 나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랑 만나서도 되게 위축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힐링 VR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퇴원하기 전에 일반 친구들과 VR 환경에서 만나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들을 그러니까는 노출하지 않고서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인드 힐링 VR은 완전 몰입형으로 단순한 시각적 실감 콘텐츠와는 다른데요. VR 캐릭터와의 소통을 통해 마인드 힐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가상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활 훈련을 더 재미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환자가 동기력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 장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뭐 인지훈련도 가능하고 운동훈련도 가능하고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치료적인 활동을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VR 콘텐츠로 인한 의료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VR을 도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일정한 동작을 익히는데 수없는 반복이 필요한 재활 훈련의 경우 VR을 접목하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가상현실 연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빅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없는 상태고, 우리나라에도 회사들이 여러 개가 사실은 계속 있고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더 계속 가상현실을 사용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의료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힘을 잘 합쳐서 노력한다면 훌륭한 작품들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VR을 통해 다양한 체험은 물론 재활치료까지 가능한 시대. 기대 수명이 늘어나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치매 재활치료를 돕는 VR 기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바깥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VR 이용 시간은 점차 늘어날 텐데요. 이로 인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VR 환경이 중요하겠죠. 아이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는 착한 콘텐츠들이 나와야겠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부상한 비대면 시장,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 매우 적합한 VR 산업. 우리나라의 VR 시장은 머지않은 2024년에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커질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VR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경기도는 매년 VR AR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발된 다양한 VR AR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을 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새로운 신경제 산업으로 촉망받고 있는 만큼 VR AR 기술이 메타버스 서비스의 가장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 VR AR 기업들을 지원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그들이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실질적인 도움들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안 현실을 제공하는 겁니다.
대한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달성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경제를 메타버스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메타버스는 결국은 이런 VR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뭐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술들이 복합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그 AI 기술이나 VR 기술 등등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메타버스에서도 그대로 공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을 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턴, 그다음에 새로운 그 경제 턴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디지털 헬스 이 두 분야가 앞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첫 번째 분야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미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디지털 헬스 특별하게 교육과 훈련, 재활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인구가 많은데 이 VR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너무 큰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의료 시장의 VR 응용은 되게 그 전망이 밝은 분야고 그리고 이게 한순간에 6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게 되면 엄청난 어떤 그런 시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메타버스 열풍에 힘입어 전성기를 맞은 VR. 앞으로 더욱더 현실에 가까워질 텐데요. 이제 VR은 단순한 이색 체험을 넘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와 인지장애로 고통받는 노년층의 재활을 돕고 중증 어린이 환자들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며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VR. 신기하고 놀라운 신기술에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따뜻한 디지털 기술로 거듭나는데요. 앞으로도 VR의 착한 성장을 기대합니다.